이번 시간은 오늘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구성교육감 남은 임기 인천교육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자유 토론을 진행할 거고요. 네,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발언 시간을 2분 정도로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제가 우선 하나 선택을 했는데요. 저희가 중간평가 설문을 진행했는데 아시다시피 교사, 학부모, 교육공무직 간에 평가 격차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수정 지부장님께서 저희 교육 공무 직원들이 도성원 교육감에 대한 진보 교육감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운동부터 같이 해서 교육 공무직들의 어떠한 이제 소외감이나 상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공무직원에 대한 그런 소외감이 더 크게 와닿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때가 지금 또 코로나 한창 겪고 있는 시기에 또 이런 토론회를 하게 되어서 이게 더 평점이 낮아졌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아직도 학교 구성원이라고는 하지만 그 소외감이나 이게 부모 차별이나 여러 가지 이런 좀 많이 소외감 같은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구성원들 간의 대화가 정말 많이 필요로 하고 학교 구성원들 간의 어떠한 소통의 자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교육감님도 학교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계층이.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말들에 대해서 많이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시고, 네, 이은지 대표님.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그 주체에서 바라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체가 서 있는 기반과 조건이 이미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넘나들고 그런 의식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함께 갈 거냐 이거는 이제 차후 문제인데요. 그런 이제 과도기 아니면 가는 과정에 이제 놓여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첫 번째로는 의식 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주체를 우리는 아직도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교사가 아니라 교직원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교직원의 사실은 다른 분을 일하는 분들의 이제 주체들로 포함되는 용어이긴 한데 그게 아직은 그렇게 이해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교사로 많이 한정되는 것 같다. 그랬을 때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 교육 공무직 그리고 비정규직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 오히려 주체가 사주체임을 그렇게 인식을 했을 때 이 학교 구성원들이 당당히 학생, 학부모만이 아니라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학교 주체임을 오히려 그렇게 교육적인 내용들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 공무직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나 소외감이나 그런 기대감들을 이제는 노동선출위원회만이 아니라 단체 협약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주체 요구들을 담으려고 하는 의지는 더 확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도 말씀해 주실게요. 없으신가요? 돌아가서 하는 건가요? 이거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네. 토론을 또 하는 건가요? 이 주제 가지고 진행하는 거니까 이 주제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주제를 네. 지금 평가 결과요. 저희가 설문했던 그 격차, 교육 공무직과 일반 교사, 이진호 조직국장님, 네, 저도 당사자니까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부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추가로 좀 덧붙이고 싶은 건 저는 오늘 토론회 자리가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각 교육 주체 간
더 많은 소통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식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동안 사실 저희가 이게 교육청 혹은 교육감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교 안에서 계속 수십 년이 넘게 이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존재를 했는데 그 역할이나 존재에 대한 어떤 적절한 인정과 평가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 저는 많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교육청 혹은 교육감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여기 계신 각 교육 주체분들과도 더 많은 소통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루어져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계신 분들은 공통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같은 노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노동자들이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더 나은 세상과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 앞으로 이 토론회를 계기로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제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니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이 그러니까 학교 안에 구성원 간의 소통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저희는 기관 뭐 단체끼리 소통을 하기 위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학교 안에서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소통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제는 중요한 게 학교의 그 민주적인 학교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마을교육 얘기하고 학교혁신 얘기하고 다 이야기했는데 이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결국 민주적인 학교 문화와 어떻게 보면 지역을 더 넓히 그런 시민사회와의 소통 이런 게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네, 다른 문제들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들 답답해서 있는데 누구도 그 함께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혹시 던져주실 분? 네. 관련해서 네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저 오늘 들으면서 사실 교사들이 진보교육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했었는데 사실은 또 역으로 교육공무직 분들도 진보교육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만족도 수준이 낮았던 것 아닌가. 그 지점을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더 도움이 됐었고요. 저는 그 과거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추측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교사분들의 어떤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차별 문제 해소가 어느 정도까지를 볼 것인가, 즉 존재 당사자로서는 이만큼인데 실제로 교사들에게는 뭐 이 정도면 해소되는 거야라는 그런 어떤 목표치, 연원의 수준이 다르지는 않을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한번 좀 추측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목표치는 사실 그 존재 당사자에 낮추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연대하는 자리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깥에서도 사실 소통하면서 연대하고 이런 토론의 자리도 같지만 학교 안에서 그 얼굴 매일매일 마주보는 구성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고 결국에 교육은 그 교육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는데 교육을 교사만이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업만이 교육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급식 그리고 온갖 행정 업무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교육을 완성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고려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네, 저기 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말씀해 주신 김에 이제 간단하게만 저는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이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에 이 차별적 시선이나 인식이 스며들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려는데 아까 장애인 특수교육 관련해서 평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특수교육 보조인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특법이라고 흔히 줄여 부르는데 그 관계된 법령에 보조인력이라는 표현이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육공무직 노동 혹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일종의 제도화되어 있는 거죠.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조라는 거는 보조를
받는 사람이 있고 보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즉 주된 사람이 있고 보조적인 사람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 인력이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수직이거나 혹은 누가 더 우선시되고 누가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그 각 주체들이 어떠한 필요한 업무나 목표에 대해서 협력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속 아직도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는 그 어떤 인식과 함께 제도가 많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언급하고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있으시면 다음 주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음 주제 한번 던져주실 분. 네, 최윤지 대표님. 네. 주제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좀 서로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학교의 생주차는 뭐 교사, 학생, 학부모, 어떤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마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제는 그래서 교육의 사주체라고 해서 지역사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인식이 어떤 식이냐면은 수많은 공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지역사회 자원 뭐 이렇게 수급 내지는 자원을 어떻게 도움받겠다. 그냥 학교는 학교대로 있는 거고 지역사회에서는 자원만 뽑아오는 곳이에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지역사회는 결코 공돈을 들이거나 새로 뭔가 급여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육을 위해서 희생하고 새롭게 뭔가 노동을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 그랬을 때 마을교육 공동체라든가 또는 지역사회와의 어떤 마을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결국은 아이들은 3분의 1 정도 학교에 있을 뿐이 나머지 3분의 1은 마을에 와요. 집에 돌아오고. 그 아이들이 살아나갈 모든 인생은 마을에서 배웁니다. 그 직업이나 진로를 받는 과정은 물론 학교에서 배우지만 그랬을 때 이후에는 마을에 대한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필요하니까 손 내미는 대상이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지역사회도 결코 넉넉해서 교육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곳이라는 것들이라는 말씀과 아까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동안은 좀 줄여서 말하면 할만 하안이라고 드리고 싶어요. 할 말은 많았는데 하지 않았던 건데 과연 앞으로 2년 이 촛불교육감 시대가 제대로 잘 완성되고 모두가 바라는 대로 가려면은 할 말은 해야겠다. 또 우리가 서로 할 말을 하는 그런 분위기.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한 뭐 견제든 비판이든 이런 것들을 착실히 해야만 촛불혁명이 또 특히나 교육에서 완성이 될 것 같고 또 같이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협력할 의지가 지역사회에 다 있다. 그래서 교육청과 조성훈 교육감님이 과연 또 앞으로의 뭐 잦은 스킨십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스킨십 좀 위험하지 않나요? 정서적 스킨십. 네. 네. 관련해서 추가 말씀 해주실 분. 네. 오늘 학생이 아까부터 와서 한번 발언하고 말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건 먼저 하셔도 되고 뭐 특별히 주제가 없으시면 교육청에 바라는 점 이런 거 앞으로 남은 2년간 교육감에게 뭐 이렇게 좀 교육청이 갔으면 좋겠으면 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말하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한가요? 네. 이 토론회 준비해서 저는 인스카를 처음 알았거든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희 때는 상상도 못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네. 지금 제가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 이런 정책에 관해서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점은 제 주변에 특성화고 친구들이 많습니다. 인스카이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근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고2, 고1 학생들은 격주로 학교를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실습을 진행해야 하고 자격증도 취득해야 하는데 만약에 제 친구 중에 디자인과가 있어요. 근데 그 디자인과 친구는 타블렛이 필요해서 타블렛으로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그 학교에 있는 타블렛은 몇백만 원짜리 장비인데 그걸 집에서 실습으로 진행해 와라 라고 할 경우에는 이 경제 상황에서도 큰 교육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원래 기본적으로 학교를 평상시처럼 가게 되면 그런 경제 상황에 따라 큰 불평등은 일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집에서 실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교육의 불평등과 평가의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기회를 삼아 말씀드리게 되네요. 네. 말씀해 주시고. 네. 절 마지막으로 할게요. 네. 마무리여서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러니까 교육 불평등, 교육 격차 많은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교육청이 모든 거를 해결하거나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 그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또 할 수 있는 이제 그만큼의 역할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대는 하지만 어쨌든 교육부가 있고 그리고 이 교육 문제라는 것이 입시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런 것 속에서 저는 조금은 더 진취적으로 교육감 네트워크가 됐든 아니면 교육부의 그런 이제 발언이나 이런 것들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표현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또 대학 입시 서열화나 대학 입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경쟁의 줄에 서서 힘들어하는, 행복해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자질들을 내 스스로가 원해서 일을 하고 직업을 찾는, 진로를 찾는 이런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정말 당장은 해결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런 진짜 이 교육 과제나 이런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 그런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걸로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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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또 말씀해 주실 분. 이 말을 꼭 오늘 하고 가야겠다. 없으신가요? 네. 있으신가요? 네. 2분입니다. 예,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인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로 뽑았을 때 사실 뭐 주체들 간의 인식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교육공무직 학부모단체 같은 경우에는 1위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정규직화를 뽑아주셨어요. 그리고 2위는 방역을 뽑아주셨고 세 번째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고 사실 이게 교사들의 인식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좀 유사한 면이 있었는데 교사들이 압도다수가 53.4% 압도다수가 모르겠네요. 53.4%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골랐어요. 감염병 팬데믹 시대에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근무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자율권을 각 주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교사들의 경우에는 사실 교육 과정과 평가에 있어서 교사의 결정권을 돌려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른 교육 주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학생자치, 학부모자치 그리고 교육 공동체 주민들의 자치라고 그걸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제가 참 충격적인 결과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데 급하게 전국 17개 정교조 시도 지구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 중에 이제 한 13곳, 한 4곳 빼고 13곳이 답변 주셨는데 응답한 곳 중에 지금 교육청의 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하지 못한 곳이 4곳 있거든요. 그 중에 경북, 대구, 대전은 모두 다 보수교육감 진영이에요. 마지막 한 곳이 안타깝게도 인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보교육감 진영 답변해 주신 10곳 중에 정말 최소 한 번 이상에서 4번까지는 교육감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출신의 조합원 출신의 지부 교육감이 있는 곳은
2번 이상에서 4번까지도 면담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서 면담을 진행하고 진행한 곳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에서 학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렇다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청이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통로인데 이런 것들을 교육감이 더 고민하시고 앞으로 변화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첫 번째, 근무 환경 조건을 개선하는 거, 자율권을 주체들에게 돌려주는 거, 마지막으로는 소통의 문제. 이 부분을 꼭 좀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천교육을 코로나19 시대의 발전으로 이끄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간평가 아주 정리 멘트까지 잘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시민사회 또 교육단체와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결국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어쨌든 초반에 어떤 것을 하고 싶었는지 그 정책적인 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에 양보다는 양이 아닌 질로 승부를 하는. 그래서 뭔가 그 성과를 자꾸 만들어내서 우리 이거 했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좀 그런 정책에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얘기했듯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구성교육감 취임 2주년 중간평가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